네, 이처럼 북미 정상의 역사적 담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는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70여 년간 이어진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길을 열어낼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네, 두 정상의 처음 만나는 모습은 다소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내 취재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혜영 기자, 네. 그 스케치 현장 분위기 좀 어땠다고 보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감 속에서도 강렬하면서도 차분한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이제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레드카펫을 따라서 무대 중앙에서 만났는데요. 만난 이후에는 약 10초가량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담담하게 지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는데 이때는 눈에 확 띌 정도로 무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 촬영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단독 회담장으로 이동할 때는 다소 긴장이 풀린 듯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약수를 할 때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그렇죠.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긴 네, 시간을 악수싸움이라고 악수를 해서 했죠. 네.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를 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도 악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상당한 네, 관심을 그렇죠. 끌기도 했는데 네. 오늘은 이 모습이 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배려를 하는 것 같았고 네. 이 어깨를 좀 살짝 치면서 약간 강압적으로 맞습니다. 한 예. 느낌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를 않아서 예.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국제무대에 좀 낯선 네.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 갖고 온 서류철 네.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네. 거기에 무엇이 담겼을까? 그쵸. 이걸 두고 또 여러 언론들이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합의문의 초안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네. 추측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검증을 받을 목록이 담겼다면 어떤 굉장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네.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맞교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조율이 될 것인가 이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일단 양측이 모두 판을 깨는 데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단독 회담이 예정보다 약 10분가량 일찍 끝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매우 좋았다. 그리고 훌륭한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빅딜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큰 딜레마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온 건데요. 이런 거를 토대로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회담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부분 CVID를 합의문에 명기할 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 CVID 자체를 그 용어를 확실히 명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북한으로서는 특히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 개발에 관련됐던 과학자나 기술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해외 이주라든가 아예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반드시 명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권 국가로서 이 어떤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화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패전국에나 적용될 만한 용어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뭔가 긍정적인 기류도 읽히는 만큼 좀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담 시간이 짧았다는 게 과연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개해준 회담 이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어떤 의견 일치를 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관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딜레마, 큰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그 비핵화와 체제 보장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빗질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언급이라서 그런 기대감을 하게 되고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 발언도 상당히 좀 주목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관행들이 있었고 네. 이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려졌던 눈과 귀를 이제는 다 열었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방적으로 나가겠다. 국제사회로 나가겠다. 마음을 열겠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회담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네. 뭔가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확대회담 배석자였는데 네. 지금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등장했던 양측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라인들이 다 배석을 한 네.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하고 리수용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나왔는데 예상된 라인업이기도 한데 네.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것 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목이 되는 인물은 바로 볼턴입니다. 이 인물이 사실은 북핵을 리비아식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식 해법을 처음부터 주창해 왔었던 인물인데요. 상당히 강경론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볼턴이 이제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이런 언급도 했었죠. 그 미국 테네시주에 북한의 모든 핵물질, 핵무기 그리고 핵시설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테네시주로 옮겨서 폐기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반발을 했고 한때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볼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볼턴은 김정일 체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입장에서는 볼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카드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볼턴이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사이고 또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깊이 관여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석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에 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배석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배석이 됐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인데 관건은 결국에는 합의문일 거예요. 어떤 합의문을 내놓느냐. 그것이 그렇죠. 회담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정상이 그 회견장에 같이 나타날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나타날 것이냐, 네.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회담의 성과를 네.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합의문에 어떤 수준에서 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그 긍정적인 기류를 내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CVID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응 조치인 체제 안전 보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에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아마도 합의문에는 어떤 일단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죠. 아마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미 간에 먼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로서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 3자 그리고 남북미 중 4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가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전선언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그리고 불가침 조약으로 이어지는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하나의 큰 패키지에서 첫 시작 단계인 건데요. 그 다음 단계들에 대해서도 명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북미 수교가 대표적인데요. 미국 의회에 어떤 그 사전 승인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기가 될 수 있고요. 미국이 제재 해제 등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미국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서 확실히 선을 그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만이 그렇죠. 예, 그게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장을 초질관 지금 강조를 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종전선언에 관련된 문구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북미가 먼저 합의를 하더라도 남북미로 시점을 정해서 네. 하기로 약속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예, 관심 있게 좀 그렇죠. 지켜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그러면서 예고한 것이 돌아가는 길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괌이라는 곳이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게 북한이 타격 위협을 했던 그렇게 지목을 했던 미군령의 영토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목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 이후에 돌아가면서 들리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떤 해석으로 이어질지는 잠시 뒤에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